안타깝지만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를 기꺼이 읽어주실 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4살 차이 나는 40대 초반의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푹 빠지는 연애를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다정한 성정에 대화가 무척 잘 되었고 뭔가 다툴 만한 소지가 있을 때도 현명하게 접점을 찾아 잘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 저에게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함께 있을 때 늘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결단력 있게 일을 잘 처리하는 부분도 좋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외부적인 조건에 대해 간단히 쓰자면 저는 정년이 보장된 전문직이고 연봉은 1억이 좀 넘어갑니다. 가끔 들어오는 부수입이 불규칙할 때도 있지만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에 앞으로 30년 가까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이에요. 부모님은 지금은 퇴임하신 상태지만 전문직이셨고 현재 50평대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며 생활 중이시고요. 남자는 국내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연봉은 역시 1억이 좀 넘어갑니다. 하지만 얼마나 길게 다닐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회사에 불만이 많고 조기 은퇴의 꿈에 대해 말하기도 했었고요. 부모님이 과거에 사업하다 망한 뒤 부동산을 하셨고 이후 부동산 투자가 잘못되어 파산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가유공자 연금을 약간 받는 것 말고는 아무런 수입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땅과 주택에 각각 투자해 놓으신 게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바로 현금화할 수 없고 이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태라 남친 월급에서 매달 150만원씩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조건이 좋은 편이었기에 부모님의 노후 대비가 안 되어 있고 오히려 도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식에게 주어진 불가피한 조건이니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는 게 맞다고 여겨 매달 드리는 150만원에 대해 들었을 때 흔쾌히 넘어갔습니다. 남자가 현재 월급이 많더라도 비슷한 전문직이 아닌 일반 회사에 다니는 걸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성격과 가치관이 잘 통하니 의지하며 평생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할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프로포즈를 받은 뒤에 남자의 고백으로 뒤늦게 알게 된 비밀들이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로 비트코인에 전 재산 5억을 투자해서 3억을 날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오픈했던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은 월급의 40대 초반이 되었는데 딱 2억 남짓한 돈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 사실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월급을 다소 헤프게 써왔다 해도 산술적으로 계산이 잘 안 맞는 느낌이라서요. 하지만 아마도 부모님 부양비겠거니 짐작되는 바가 있어 민망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오빠 그간 정말 열심히 살았네 라고 하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비트코인 실패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힘들었던 건 단지 투자 실패 금액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휘몰아쳤던 투기 열풍 속에서 비트코인에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넣어 한탕을 노렸던 남자와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처럼 여겨졌거든요. 게다가 부모님의 반대가 당연히 따랐을 거라는 제 짐작과는 달리 그의 부모님 역시 이 선택을 지지하셨다는 말에 좀 아찔해지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과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져서요.
두 번째로 수리를 맡겨두었다는 포르땡이 알고 보니 모두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사귀던 도중에 오래된 중고 포르땡을 8천만 원에 주고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는 당시 자신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당시에는 가정을 가질 생각을 할 수 없던 시기라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어. 이젠 내가 생겼으니 너희 부모님이 봤을 때 문제가 된다면 당장 팔 생각이야. 이 차는 팔 때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아. 하는 등의 말을 해주더군요. 근데 알고 보니 구매비 8천만 원 외에 수리비 7천이 더 드는 상태였고 1억 5천을 전부 대출받은 결과 매달 월급에서 75만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위 사실들을 알게 된 후 제가 그 사람과 만들어 놓은 세계 하나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이 식었다기보단 제가 사랑했던 사람, 가족을 아끼고 한없이 다정하고 늘 저를 웃게 해줘서 즐겁게 대하던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언제나 이별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여러 번 다시 생각하고 울다 붙잡거나 다시 보고 싶어 하곤 했었는데 이런 감정들이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로 모든 마음이 되돌릴 수 없게 틀어져 버렸어요. 남자는 울며 불며 계속 연락을 해오는 중이지만 문자에 답신을 하지 않고 있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돌아오는 4월까지 2억을 마련해 올 테니 여기에 대출을 껴서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합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자기가 뭐든지 하겠다고요. 2, 3년 뒤에는 2, 3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도 합니다. 저는 제 아파트 전세비만으로도 남자가 말하는 것보다 많은 돈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알량한 돈 때문에 남자와 결혼하자 했던 게 아닌데 자꾸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네요. 며칠을 누워있다가 마음을 추슬러 심정을 맞아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힘들어도 부모님과 대화도 나누고 떡국도 먹고 해야 신년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늘 부모님께 비밀 없이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나누던 저였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조차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정말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던 친구들인데 만났던 남자가 알고 보니 저런 사람이라고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조금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치는 심정으로요. 결혼은 정말 현실이 맞을까요? 그와는 이미 완전히 끝난 상태이고 아직 결혼을 생각해서 정신 못 차리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당장 일상으로 돌아가 일을 해야 하는데 몸과 마음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여기 계신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이라도 듣고자 글을 써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앞으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좋을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다시 잘 살 수 있었는지 그런 조언을 청해 듣고 싶어요. 부디 꾸짖기보다는 다독이는 마음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새해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다 떠나서 프로포즈 후 오픈은 좀 비겁하고 음흉해요. 프로포즈 후에 헤어지면 돈 보고 만난 거냐 비난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그 음흉함이 너무 싫어요. 진지해졌을 때 상황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남자 진짜 별로예요. 두 번째, 님이 부모님께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멈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사업 비트코인이요.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8천만 원에 수리비가 7천만 원인 포르땡이요.
저놈은 죽어도 글쓴이를 안 놓으려고 할 겁니다. 본인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발 정신 차리고 도망가세요. 세 번째, 남자가 지금 얘기한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만으로도 그 사람은 추후에 더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끊어내시고 털어내야죠. 스스로에게 느끼는 수치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건 남한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번째, 그 남자는 지옥입니다. 당신을 로또라고 여길 텐데 얼마나 간이고 쓸개고 빼놓고 있겠어요. 그 모든 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정 또한 연기일 수 있습니다. 별다른 공부를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대기업 직장인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다. 왜겠나요? 정신 차리고 도망치세요. 그러다가 빨대 꼽힙니다. 다섯 번째, 갑자기 2, 3억이 나올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닌 거 아시죠? 글 보니까 글쓴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 것 같은데 남자 선택도 현명하게 하시길. 내 딸이었으면 절대 결혼 안 시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